자, JSP 문법의 기본적인 태그가 크게 스크립트 태그, 액션 태그, 그리고 커스텀 태그로 구분된다라고 했었죠. 자,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스크립트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현재 스크립트 태그는 다시 5가지 종류로 나눠진다라고 했었고, 앞선 영상에서 주석과 스크립트 릿, 그리고 표현식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작성한 JSP 문서를 자바 소스 코드로 변환했을 때 변환된 자바 소스 코드 상에 멤버 변수나 메서드를 추가하기 위한 구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스크립트 태그와는 조금 특징이 다른 것이 앞서서 다뤘던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자바 소스 코드로 변환했을 때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 안에 기술되는 내용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그 메서드 바깥에 기술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재 185쪽에서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JSP 소스 코드에다가 변환된 자바 소스 코드의 멤버들을 추가하도록 하는 그런 문장들은 구조적으로 조금 복잡성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소스 코드에 유지 보수하기도 어렵고 재사용 가능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 권장되어지는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뒤에 가서 우리 빈즈 클래스나 별도의 자바 클래스를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기는 하는데 JSP에서 제공되어지는 기본적인 스크립트 태그 중에 하나이니까 어떤 특징들을 갖게 되는지 좀 눈여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선언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작하기를 꺽쇠 퍼센트 느낌표로 시작되어진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사이에다가 내가 추가할 멤버 변수에 대한 선언 혹은 메서드에 대한 선언을 써주게 되면 그 내용이 변환되어진 자바 소스 코드 내에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 간단한 예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선언을 사용을 해볼 수 있는 예로서 자, 현재 내가 JSP 코드 내에다가 스크립트 릿을 이용해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립트 릿을 이용해서 선언된 변수는 기본적으로 변환된 자바 소스 코드에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 내의 지역 변수로 추가가 되어질 부분이에요. 얘뿐만 아니라 여기서 작성한 내용들이 모두 다 해당하는 메서드 안에서 처리되어지는 출력문으로 변환되어지는 특징들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i라는 변수의 값이 출력이 되어지면 현재 이 i라는 변수의 값은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의 지역 변수로서 해당하는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0으로 초기화되어지고 그리고 초기화되어진 값이 일씩 증가된 i 값을 출력하는 일들이 수행이 되어지겠죠. 자, 반면에 요 밑에 있는 m이라는 변수는 사실 선언 자체도 이 13번째 줄로 출력문보다 더 아래쪽에 기술을 해놓기는 했는데 자, 이 13번째 줄은 JSP 선언이라는 구문을 통해서 기술을 한 부분이죠. 꺽쇠 퍼센트 느낌표라고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m이라는 변수의 선언은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의 지역 변수가 아니라 이 코드를 변환한 자바 소스 코드의 멤버 변수로 추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서블릿 컨테이너가 실행되어져서 이 declaration 1.jsp라는 JSP 소스 코드가 변환되고 실행되어진 이후에 계속 누적해서 값이 변화해가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변환된 자바 소스 코드를 한번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미리 해당하는 폴더에 방문을 했는데 declaration 1 언더바 jsp.java라는 소스 코드를 열어보면 자, 같이 놓고 봅시다. 현재 m이라는 변수는 어떻게 됐어요? 현재 declaration 1 언더바 jsp라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 영역에 선언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반면에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죠. 자, 메서드 안에 가보면 우리가 뭔가 출력문들 쭉 있고
가보면 여기 i라는 변수, 여기서 선언한 i라는 변수, 스크립트 리스로 선언한 i라는 변수가 여기서 바디 태그 다음에 바로 정의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i라는 변수는 지역 변수, m이라는 변수는 멤버 변수로 추가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현재 지역 변수 i 값은 1, 멤버 변수 m의 값은 1로 다 0의 값에서 하나씩 증가되어진 값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화면 세로 고침을 눌러볼 거예요. 자, 세로 고침 눌러주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계속 요청을 새로 보내게 되고 그 요청이 보내어질 때마다 현재 declaration 1.jsp라는 하나의 JSP 문서가 수정된 건 없으니까 현재 서블릿 컨테이너에 탑재되어진 아까 애초에 실행되어진 클래스가 계속 수행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객체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멤버 변수의 값이 유지되어지면서 계속 바뀌어지는 것이고 다만 지역 변수 i는 매번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가 새로 호출되어지니까 내가 요청을 하나 보낼 때마다 해당하는 메서드가 내부적으로 호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해당하는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새로 변수 i가 생성되어지기 때문에 변수 i의 값은 누적되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지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서블릿 컨테이너를 중지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현재 또다시 실행 눌러주게 되면 클래스 파일이 다시 로딩 되어지는 그런 작업들이 수행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멤버 변수도 다시 0부터 일씩 증가되어져 가는 그런 특징들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JSP 파일이 자바 소스 코드로 변환되어져서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 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두 번째 예제를 하나 살펴봅시다. 자, 두 번째 예제는 declaration 2.jsp라고 작성한 문서인데 자, 이번에는 역시 크립트 태그 중에 선언이라는 태그를 통해서 하나의 멤버 변수와 메서드를 추가를 해본 것이 반지름이라는 멤버 변수를 두었고 현재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메서드를 추가했다라고 가정을 해본 것입니다. 사실 이 구조가 썩히 마음에 드는 구조는 아니지만 변수도 메서드도 클래스의 멤버로 추가되어진다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해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어디에 나와 있던 JSP 문서 어디에 나와 있던 상관없이 얘는 현재 이 declaration 2.jsp가 변환된 자바 소스 코드의 멤버로 추가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메서드로 호출하거나 멤버 변수의 값들을 접근을 해서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실행을 해보면 반지름 10인 원의 넓이는 얼마이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 있죠. 변환되어진 소스 코드 가볼게요. 역시 가보면 여기 declaration 2_JSP라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 영역에 반지름과 넓이를 구하는 메서드가 추가가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